맑고 따사로운 저 햇빛처럼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자욱이 구석구석에까지 아로새겨져 있는 미림 승마구락도. 이곳을 찾아 사랑의 말발굽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터치며 사회주의 문명의 향취를 마음껏 맛보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 속에는 민족의 유구한 승마 전통을 활짝 꽃피우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적 승마운동으로 승화시켜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뜨겁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이 말을 길들여 부리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000년경이었고, 승마, 다시 말해서 말타기를 시작한 것은 기원전 2000년경이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승마 전통은 반만 년 전 이 땅 위에 세워진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에 의해서 기원전 3000년경에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진 첫 고대 국가였습니다. 지나간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란 이가 있어. 도불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창건하여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다. 21년 봄에 왕은 평양성을 쌓고 백성들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정의롭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벌써 이 시기에 말을 길들여서 자연을 정복하고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 널리 이용했습니다. 고조선 이른 시기에 무덤들인 루상무덤, 정가화자 6512호 무덤 등지에서 비파형 단검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과 함께 청동으로 만든 말 자갈과 마구류들, 말 칠해거리들이 발굴된 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지금도 평양 주변에는 홍산이라는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군과 그의 신하들이 이곳에서 밤낮 없이 말을 타고 무술 훈련을 벌린 탓에 벌거숭이 산으로 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단군 조선의 평양에서 발상된 승마 전통은 기원전 277년에 세워진 고구려에 계승돼서 더욱 발전 풍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가 제일 강했던 때는 고구려 때였습니다. 고구려 때에는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말을 탈 줄 알았고 활을 쏠 줄 알았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거리와 마을마다 경당이란 큰 집을 지어놓고 장가들기 전에 젊은이들이 모여 책도 읽고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평양에서 멀지 않은 강서구역에 있는 고구려 옛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고구려의 21대 왕이었던 고구건 왕이 영토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 장수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덤 안에 말 타고 활쏘기 하는 경기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에는 5개의 목표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마수 2명은 대기 상태에 있고 2명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목표판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경기 과정을 살피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심판원, 책을 펼쳐든 이 사람은 기록수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이것은 서쪽들 안에서 마사이를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문이 있는데, 마사이란 말 타고 하는 활쏘기 경기라는 뜻입니다. 이 벽화는 이 시기에 벌써 제인 규정에 따라서 승부를 결정하는 말 타고 하는 활쏘기 경기가 널리 장려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타고 벌리는 최상급의 경기는 살아 움직이는 목표를 상대로 하는 사냥 경기였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전국의 무사들이 평양의 낭랑 언덕에 모여 사냥 경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황을 이루었던 사냥 경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한 약수리 무덤의 벽화입니다. 멀리 산 뒤에서는 몰입꾼들이 짐승들을 몰아오는데, 산 앞에서는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로 짐승들을 잡습니다. 한 사냥꾼이 말을 달려 사슴을 뒤쫓는데 다른 사냥꾼은 벼랑을 토바오르는 범을 잡습니다. 한 사냥꾼은 뚱기적거리는 곰을 지나쳐 달아나는 범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또 다른 사냥꾼이 날린 화살은 단번에 3마리 노루의 목을 꿰뚫습니다. 질풍같이 말을 달리며 필사적으로 내빼는 짐승들을 화살로 쏘아잡는 이 장쾌한 모습은 고구려 사람들의 담대한 기상, 패기와 함께 높은 승마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사냥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고 상품과 함께 높은 급의 관직을 주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온달이 사냥 경기에서 우승하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장수로 되었다는 설화도 이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높은 승마 기술은 언제나 나라 방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군사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계마무사를 복원한 것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적의 타격으로부터 말을 보호하기 위한 투구, 즉 마면갑과 철갑옷을 만들어 도입했으며, 마루에서 무사가 몸을 움직이는 데 편리하도록 등자, 다시 말해서 발디디개를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 등자로 말하면 고구려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기에 창안 이용한 것으로 학계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갑으로 감쌌다고 해서 철기라고도 부른 계마무사들은 맹렬한 훈련과 실전을 통해서 전투력을 부단히 높였습니다. 이런 기병 집단의 름름한 유형은 고구려 무덤벽화들의 장엄한 행렬도에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고치학대의 요란한 군악소리를 울리며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화려한 수레에 앉아 왕이 행차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먼저 활을 맨 보병들이 섰고 그 뒤에 도끼와 칼,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차례로 따라섰습니다. 대열의 바깥쪽에는 철갑으로 중무장한 개마무사들이 위풍당당히 행진해 갑니다. 개마부대의 특수 사명과 위용이 방불이 안겨옵니다. 개마를 비롯한 고구려 기병들의 전승 업적에 대해서 옛 기록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촌왕 20년 철기병 5천을 거느리고 진격하면서 적을 들이쳤더라. 광개토왕 신미 기원 400년 보병과 기병 5만을 파하여 신라를 구원케 하였더라. 참으로 고구려 사람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기마수를 떠나서 동방의 천년 대강국으로 자랑 떨치던 고구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를 진감했던 말발굽 소리는 그 계승국들인 발해와 고려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고려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여러 고을의 사신을 파해서 용감하고 날랜 젊은이들을 골라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워주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도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무사들이 모여 자주 경기를 했는데 그 중에는 말을 타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담력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 봉건국가에서는 이렇게 담력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무사들로 신기군과 마별초라는 기마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왕궁호위와 국가방위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전유마, 격구, 심화와 같은 승마 경기들이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벌어진 것은 격구였습니다. 격구는 동서로 400보 정도 되고 한쪽에 공문이 서 있는 경기장에서 진행됐는데 기마수가 직경이 10cm 정도 되는 나무공을 몇 가지 동작을 수행하면서 채로 쳐서 공문에 넣는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능숙한 말타기를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격구가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는 부녀자들도 전통적인 격구를 하였다는 옛 기록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와서도 말타기는 여전히 중시됐습니다. 국왕을 비롯한 봉건 통치배들까지도 나라의 강약은 말에 달려있다. 나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는 말이라고 한 것은
이때에도 말타기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기 승마의 실상에 대해 생동하게 전해주는 것은 18세기 출판된 무술도서 무예도보 통지입니다. 네 권로 된 이 국보적인 무술도서에는 장쓰기, 칼쓰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예 수법들이 그림과 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마상무술, 다시 말해서 말을 타고 하는 무예 수법들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재를 띠는 것은 마상제, 즉 마루에서 하는 제주입니다. 주말 임마상, 달리는 마루에 서 있기라는 뜻이다. 달리는 마루에 뛰어올라 안장 위에 서서 삼혈총을 높이 든다. 좌우 초마, 말등 좌우로 넘나들기라는 뜻이다. 안장에 의지하여 말의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뛰어넘는다. 마상돌이, 마루에 거꾸로 서기라는 뜻이다. 머리를 말목의 안쪽에 대고 다리를 우로 높이 든다. 이 밖에도 마상제에는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기교 동작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승마 기술이 이웃 나라들, 특히 일본에 미친 영향은 막강했습니다. 원래 일본 열도에는 말과 소, 호랑이와 양, 까치 등이 소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말이 옮겨지게 되었고 사양 관리 방법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오랭 역사책인 고사기, 일본서기 등에는 백제왕이 아지키라는 사람을 일본에 파견하여 암꺽 한 마리와 숫꺽 한 마리, 개 두 마리 위 말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그리고 말을 가리켜 일본에서는 우마 혹은 고마라고 하는데, 우마란 조선어의 말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고마란 고구려 말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820년대 초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발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앞에서 편을 갈라 격구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왕은 너무 감탄해서 시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조선의 마상제였습니다. (1607년부터) 10여 차례나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조선 통신사의 사람들이 마상제를 선보였더니 왕을 비롯한 도쿠가와 막부의 대신들과 무사들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635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정식으로 마상제를 하는 수십 명의 기마수들을 보내줄 것을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넋과 재능이 깃들어 있는 승마운동은 부패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의 반인민적 정책과 불법무도한 일제 조선 강점으로 해서 그 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게 됐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갈피에 뚜렷한 자취를 새겨온 우리 민족의 승마운동은 백두산 절세 유인들의 품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주체혁명이요
선군혁명의협의 성스러운 기류에서 인민을 위한 승마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 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로 이 땅 위에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 비림지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숙마 봉사기지를 일도생을 구상을 하시고 삼복절 무더위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10여 차례나 찾으시고 설례로부터 마감 완공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이 그토록 세심하고 정욕적인 용도가 있어 미림 숙마를 부르는 현대적이며 가장 인민적인 숙마 보호기지, 종합적인 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도설 수 있었습니다. 62만 7천여 평방미터나 되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미림 승마구락구에는 승마 지식 보급실, 실내 훈련장, 야외 훈련장, 야외 관람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승마 기술을 능란하게 배워줄 수 있도록 준비된 유능한 기마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승마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세계적인 승마 명수로 키우기 위한 교육 사업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미림 승마구락부에서는 남녀로서 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전문가들의 친절한 방조 속에 승마를 배우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며 생의 희열을 한껏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승마운동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경기를 진행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나라가 마련해준 호암진 마루 위에 인민이 올라앉아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대중적인 승마봉사 기지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참으로 고고한 역사로 자랑 높은 이 민족의 승마운동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 아래 인민적 승마의 새 역사를 펼치며 졸기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승마운동은 사람들의 문화청소 생활과 체력 단련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중요한 운동 종목의 하나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며 용감성과 대담성, 민첩성을 키워주고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면 승마 배우기에 앞서 말의 생리적 특성에 대하여 먼저 보기로 합시다. 말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감각 기능을 통하여 생존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말의 특징적인 것은 시각에서 색을 가려보지 못하고 초점도 약간 흐린 상태에서 물체를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의 수종체가 원형으로 된 맹수의 수종체와는 달리 가로 방향의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정체를 가지고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동시에 보면서 달린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예, 그렇지만 말의 시야 각도는 아주 높답니다. 예, 이 그림은 말의 시야 각도를 표시한 그림인데 보다시피 말은 정면과 오른쪽, 왼쪽을 따로따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뒤쪽 방향으로 약 10도 정도만 보지 못합니다. 알만합니다. 그래서 말에게 접근하자면 말이 잘 볼 수 있게 앞으로 접근해야겠군요. 네, 옳습니다. 원래 말은 곱이 많은 짐승이다 보니 뒤로 접근하면 위험을 느끼고 달아나든가 아니면 뒷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에게 접근하자면 앞으로 접근해야 하며 접근한 다음에는 목 부위를 쓸어주면서 애무해 주어야 말이 안정감을 가지고 손님과 인차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귀가 밝은가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실례로 사람은 최대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말은 2만 5천 헤르츠의 소리도 모두 들을 수 있으며 기억력도 아주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말은 발달된 청각 기능과 기억력을 통해 대상을 구분하며 일단 위험을 느끼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빨리 달아나는 것을 본능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아마 지구상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장거리 선수로는 말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약해 보이는 말발굽이 자기의 육중한 체중을 용케 이겨내며 달리는데 혹시 말이 다리에 그 어떤 묘리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관찰력이 대단한데요. 옳습니다. 보통 말이 평보로 달릴 때 발굽에 실리는 무게는 자기 몸무게의 8배에 달하지만 빨리 달릴 때는 가속도까지 합쳐져 10배 내지 15배의 중량이 실리게 됩니다. 아니 그럼 500kg인 말의 경우 무려 4톤 500kg의 중량이 발굽에 실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비결은 몸체와 가속도에 의해 불어난 엄청난 몸무게가 말의 특수한 골격과 뼈마디들에 의해 감소되면서 완충작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역시 말은 달리기에 완전히 적응된 다리를 가지고 있구만요. 이 밖에도 말은 자기의 감정 표현을 행동으로 곧잘 나타내곤 한답니다. 알만합니다. 그러니 말이 저렇게 목을 푹 숙이고 있을 때에는 몹시 지쳤거나 피로할 때 취하는 행동 표현이며 앞다리로 땅을 파헤칠 때에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인의 애무를 받아 그런지
무척 어리광을 부리려는 것 같은데 아마 말이 자기를 고한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입니다. 하긴 저렇게 말이 제일 좋아하는 홍당무까지 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런 먹이를 주었더니 제법 인사까지 하는 걸 보니 과연 영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유연하고 세련된 발놀림으로 사람들에게 특이한 인사를 보내고 있는데 마치 관현악단 지휘자의 팔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유가 신통합니다. 이렇게 순말을 배우자면 처음부터 말의 생리적 특성과 심리를 잘 알고 진짜 친구가 되어야 말도 자기 주인을 좋아하게 되며 무척 따르게 된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말의 오르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예. 좋습니다. 말에 오르자면은 말 끌고 가기, 멈춰 세우기 방법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방법을 보면 오른손에 잡은 고삐를 앞으로 내밀어 주어 말을 전진시키며 멈춰 세우려면 뒤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이 훈련은 말에 오르기에 앞서 말의 심리를 파악하고 서로 낯을 익히기 위한 훈련인 것만큼 힘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에 오르려면 어느 쪽에서 올라야 합니까? 말에 오르자면 반드시 왼쪽에서 올라야 하는데 먼저 고삐를 잡은 왼손으로 말의 갈기를 잡고 오른손의 도움으로 왼발을 등자에 끼웁니다. 다음 오른손으로 안장 날개를 잡으면서 말의 엉덩이 위로 오른발을 가볍게 넘깁니다. 이때 발이 말의 엉덩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은 아마 말에 처음 오르는가 봅니다. 예, 아니 저러다가 남자 손님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떨어지기야 뭘. 아무래도 말에 오르겠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니 말에서 내리기 동작은 오를 때와 반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내릴 때에도 왼손으로 고삐와 갈기를 잡은 다음 안장턱의 뒷부분을 누르면서 땅에 내립니다. 물론 이때에도 두 다리를 붙이고 몸을 고추 펴면서 내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말에 오르기 동작과 내리기 동작에는 1단 동작과 2단 동작이 있는데 승마에서는 비교적 고급한 동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에 오른 다음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일단 말에 오르면은 자세가 기본인데 그러한 자세들을 꼽는다면은 표준 앉기 자세와 가볍게 앉은 자세 그리고 빠른 속도대 앉은 자세가 있습니다. 표준 앉기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고추 펴고 아랫배를 내밀어 주어 운몸과 아랫몸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마수의 몸이 너무 뒤로 젖히지 않게 수직선상에 놓이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몸을 고추 펴도록 합니다. 가볍게 앉은 자세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수그리고 넓적 다리와 무릎에 의해서 몸의 무게가 말의 양옆으로 갈라지게 앉은 자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의 잔등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마수가 몸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대 안전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골반과 무릎 관절로 엉치를 바싹 들어 올려 몸무게를 감소시키며 허리를 굽혀 공기 저항 면적을 최대한 작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세는 좀 불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런 자세들은 분명 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자세들입니다. 글쎄, 어쩐지 좀 미타다 했더니 근데 떨어지고 마는군요. 아이고, 넌 또 왜 그래? 아이고, 날 놀리자는 거야, 이거 진정. 혹시 떨어지는 게 더 재미있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리야. 어쨌든 애순이 기마수를 떨군 말이 매우 만족해합니다. 이렇게 마루에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승마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입니다. 다음은 말 조정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말 조정 방법이란 말에게 약속된 신호와 자극을 주어 기마수의 의사대로 말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 조정에서 기본은 음성에 의한 조정입니다. 음성에 의한 조정은 말 그대로 기마수의 음성을 통해 말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례로 앞으로 또는 평보로, 석보로, 구보로 하는 구령을 주어 말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말 조정에서는 걷비 잡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걷비는 이렇게 잡아서도 안 되며 저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엄지손가락으로 걷비끈을 내려눌러 빠지지 않게 잡아야 합니다. 걷비 조정에서 기본은 자갈을 물린 걷비와 선, 팔뚝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하여 신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헝클어지면 신호는 전달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신호를 정확히 보내자면 이 요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걷비에 의한 조정에는 걷비 늦추기와 방향 조정을 위한 걷비 반대 유지, 말이 걷비를 채면서 벗어나려고 할 때 적용하는 걷비 좁히기가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 세우려고 할 때에는 걷비를 지그시 당겼다 늦추었다 하면서 말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걷비 조정을 잘하게 되면 말 조정은 물론 장애물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말 조정 방법에는 종갱이 조정이 있습니다. 종갱이 조정은 장화목 앞끝을 배띠 가까이에 대고 뒷다리 부분을 슬쩍 자극하여 말이 앞으로 나가게 하며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승마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걸음새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말의 걸음새에서 가장 느린 속도는 평보입니다. 평보는 네 다리를 고루 딛는 걸음새, 즉 네 박자 율동에 맞추어 다리가 하나씩 앞으로 나가는 걸음새를 말합니다. 속보는 좌우 앞다리들을 서로 엇바꾸어 딛는 걸음새, 즉 대각선 방향의 앞다리들이 동시에 땅에 떨어지고 닿는 두 박자 율동의 걸음새를 말합니다.
속보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한 걸음 내짚을 때 몸을 우로 솟구치게 하며 다음 걸음을 내짚을 때 내려앉는 과정을 잘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구보는 어느 한쪽 앞다리를 다른 쪽 앞다리보다 더 멀리 내디디는 세 박자 율동의 걸음새를 말합니다. 구보로 달릴 때에는 안장에 깊숙이 앉아야 하며 우로 가해지는 충격을 허리로 감소시키고 말의 율동에 맞게 엉치를 앉은 판의 앞뒤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스포 때 기본은 빠른 속도 때 앉기 자세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몸무게 중심을 무릎에 두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마 운동은 그 배우기부터가 유쾌하고 활동적이며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는 한편 운동 부담을 적게 받으면서도 높은 운동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아주 좋은 운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가면 강한 운동 부담을 받으며 달리기를 한 사람과 말을 타고 달린 사람과의 운동 효율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동 부담을 적게 받으면서도 높은 운동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승마 운동이 매우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승마 운동. 하기에 어느 승마 운동은 총춘 남녀들은 물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생의 기쁨과 활력을 돋구어주는 운동인 것으로 하여 그 인기가 날을 따라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민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 인민이 울리는 행복의 말발굽 소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